한 여자가 형제 셋과 동시에 결혼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건 드라마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곳, 네팔의 무스타앙, 머스탱 지역에서는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전통적인 결혼 방식입니다. 형제 공동 남편제 페이터넬 팔리엔드리. 말 그대로 형제들이 한 명의 아내를 함께 맞이하는 결혼 풍습입니다. 그녀는 법적으로는 큰형의 아내이지만 실제로는 형제 전체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는 누구의 자식일까요? 놀랍게도 이곳의 아이들은 누가 진짜 아빠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형제가 아이를 공동으로 키우기 때문이죠. 육아, 교육, 생활비까지 모두 형제들이 나누어 책임집니다. 그들에게 가족이란 혈연보다 강한 협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마을에 사는 소남이라는 여성은 나이차가 나는 세 형제와 결혼해 총 5명의 자녀를 낳고 모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가족이에요. 누구 하나 빠져도 이 집은 무너지죠. 이 결혼 풍습은 단순한 전통을 넘어서 이 지역이 처한 지리적, 생존적 조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방식은 모두에게 행복한 선택일까요? 그 속에 감춰진 희생과 눈물은 없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의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히말라야의 그림자 아래 무스타앙은 마치 시간 속에 갇힌 마을처럼 보입니다. 거센 바람, 척박한 땅, 그리고 겨울이면 6개월 넘게 고립되는 높은 고산지대.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들은 결코 사랑이 아닌 생존을 중심으로 결혼을 설계했습니다. 무스타앙의 가정들은 대부분 농사를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땅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땅을 나누는 건 곧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결혼을 따로 하지 않고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 땅도 자원도 지키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제 공동 남편제의 핵심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큰아들이 혼자 결혼해 자식을 낳고 작은 아들도 따로 결혼하면 세 가정이 각각 새 집을 짓고 땅을 나누고 소를 나누고 노동력도 갈라지게 되죠. 결국 모두가 더 가난해집니다. 하지만 세 형제가 하나의 아내를 두면 집은 하나, 부엌은 하나, 아이도 공동 책임. 경제적 효율성과 땅 보존이 모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결혼은 사랑을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가족 전체가 굶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장하죠.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낭만보다 식량이 중요했어. 한 여자를 나누는 게 불편했지만 굶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나. 이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렸습니다. 사랑의 자유보다 생존을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삶. 우리에겐 당연한 것이 이들에겐 사치였던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결혼 속에서 운명을 거스르지 못한 한 소녀 탈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버지가 정해준 결혼, 그녀는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탈리는 올해로 15살. 무스타앙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늘 그렇듯 소, 물, 땔감을 책임지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3일 뒤, 내 결혼식이다. 신랑은 푸르바 집안의 큰형과 그 동생들이다. 그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딸이 결혼에 대해 말할 권리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 당일, 탈리는 빨간 옷을 입고 꽃목걸이를 걸고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3명의 형제가 앉아 있었죠. 그 밤, 탈리는 큰형인 푸르바와 첫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막내인 템바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둘째 형. 그녀는 묻고 싶었지만 누구에게도 묻지 못했습니다.
내 몸은 누구의 것인가요? 이건 정말 가족인가요? 아니면 거래일 뿐인가요? 탈리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하면 마을에서 쫓겨날 것이고, 어머니도 말했습니다. 이건 너만의 일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야. 탈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참고 살면 가족은 굶지 않겠지? 이 장면은 듣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질문을 던집니다. 전통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몇 명의 여성에게 침묵을 강요해왔을까? 결혼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탈리는 매일 아침 세 형제 중 누구와 아침을 먹게 될지 모른 채 일어났습니다. 첫째 푸르바는 묵직한 성격의 남자였습니다. 책임감도 강하고 탈리에게도 조심스럽게 대했죠. 하지만 막내 템바는 달랐습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그는 탈리에게 자주 다가가려 했고, 형들 몰래 그녀의 방을 찾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템바가 술에 취해 탈리에게 말했습니다. 형이랑은 잠만 자고 왜 나랑은 눈도 안 마주쳐? 내가 더 젊고 잘생겼잖. 탈리는 당황했고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본 건 둘째 형, 라크파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푸르바에게 조용히 말했죠. 막내가 탈리에게 감정이 생긴 것 같아. 이러다 문제 생길 거야? 그날 이후 세 형제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같이 밥을 먹던 식탁도 말이 줄고, 함께 일하던 밭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탈리는 그 모든 변화를 느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무너지면 이 가족도 함께 무너지니까요. 그들의 결혼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닌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계약을 따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더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는 소외되고, 그리고 결국 그 갈등은 터지기 시작합니다. 몇 달 후, 탈리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누구의 아이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푸르바는 말이 없었고, 라크파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고, 템바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눈이 나랑 똑같잖아. 하지만 탈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누구의 아이인지 몰랐고, 사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무스타항에서는 누가 아버지인가 라는 질문 자체가 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삼촌디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를 잡아지라고 부릅니다. 어린아이가 큰형을 보면 잡, 막내를 봐도 잡. 모든 형제가 아버지고 모든 아버지가 공동의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옆 마을의 한 가족은 5형제가 같은 아내를 두고 총 8명의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안정적으로 자랍니다. 누가 있어도 아빠가 있고, 누가 떠나도 누군가는 항상 곁에 있죠. 한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아빠가 셋이라 좋아요. 하나가 화나면 다른 아빠가 안아줘요. 듣는 우리는 놀랍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과연 진짜 아버지라는 개념이 꼭 필요할까요? 한국처럼 혈연 중심 가족에 익숙한 우리는 이 방식이 낯설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스타항에서는 별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낳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함께 살아가는가 별표입니다. 탈리의 아이가 태어난 후 겉보기엔 평온해 보였습니다. 세 형제는 모두 아버지 역할을 하며 아이를 안아주고, 탈리는 조용히 가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막내 템바는 점점 더 탈리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탈리의 방을 독점하려 했고, 밭일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녀 옆에 앉아
아이에게 장난을 걸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이 모습을 본 큰형 푸르바는 아무 말 없이 템바를 피했습니다. 둘째 라크파는 갈등을 중재하려 했지만 그 역시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템바는 술에 취해 푸르바에게 말했습니다. 형은 그냥 이름뿐인 남편이잖아. 탈리는 날 더 좋아해. 그 말에 푸르바는 아무 대꾸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그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밭에서는 아무도 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 저녁 식탁에는 무거운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탈리는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도 조용히 그녀 품에 안겨 있었죠. 이 가족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토지를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을 노인은 말합니다. 땅은 나눌 수 있어도 마음은 나눌 수 없어. 그리고 마음이 엇갈리면 그 집은 곧 무너지지. 그리고 무너짐의 전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침묵. 세 형제 사이의 눈치 싸움. 탈리는 그 한가운데에서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누구도 그녀의 감정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템바는 또다시 탈리의 방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강한 말투로 요구했죠. 왜 날 피하는 거야? 우린 가족이잖아. 형한텐 다 주면서 난 왜 아니야? 탈리는 참다 못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문을 닫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탈리는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지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 베개 속에 얼굴을 묻은 채로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삶은 왜 내가 선택할 수 없지? 왜 모두가 나를 가족이라고 부르지만 내 감정은 아무도 묻지 않는 거지? 무스타항에서는 여성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듯 여겨집니다. 결혼, 출산, 노동. 그녀들의 역할은 정해져 있고 의견은 사치일 뿐이죠. 그러나 탈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아이를 업고 마을 회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이 결혼을 거부합니다. 나는 더 이상 새 남자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모두 멈췄고 침묵은 차가운 돌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사회가 금기시했던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무스타항에서 여성이 결혼을 거절하는 건 곧 가족의 배신, 마을의 반역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한 여자.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역사를 흔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탈리의 외침은 무스타항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백 년간 지켜온 전통을 어린 계집의 하나가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하지만 젊은이들은 달랐습니다. 몰래 스마트폰으로 그녀를 찍었고 어떤 이들은 속삭이며 말했죠. 나도 저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어. 우리가 바꿔야 하지 않을까? 탈리는 마을 밖 작은 오두막으로 쫓겨났습니다. 아이를 안고 홀로 밥을 지으며 살아야 했죠. 그러나 그 고요한 외로움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형제다오는 과연 지혜로운 전통인가? 아니면 시대에 뒤처진 굴레인가? 맞습니다. 이 제도는 자원의 분열을 막고 생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이 들어오고 청년들이 도시로 나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른 세상을 배워오는 이 시점에 여전히 여성을 선택의 권리가 없는 존재로 두는 건 정당한가요? 한국 사회도 비슷한 질문을 거쳐왔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이 며느리가 되면
말없이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점점 더 많은 여성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탈리의 외침은 그저 한 여자의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스타항이 변화를 맞이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무스타항의 형제 다혼 문화는 사실 티베트과 뿌리가 같습니다. 수백 년 전 같은 고산 지대에서 별표 토지를 나누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 별표로 생겨난 제도였죠. 티벳에서도 한 여자가 형제들과 결혼하고 아이의 생부를 따지지 않고 가족 전체가 공동으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무스타항과 거의 똑같았죠. 하지만 지금 티벳에서는 이 제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중국의 영향, 도시화, 교육의 확산, 그리고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형제 다혼은 과거의 풍습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젊은 티벳 여성들은 더 이상 감정을 나눌 수 없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무스타항은 다릅니다. 지리적으로 더 외지고 정치적 통제도 덜하며 관광객의 접근도 제한되어 있어 변화의 바람이 아직은 더디게 불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티벳과 무스타항은 같은 문화를 가졌지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두 개의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한 티벳 청년은 말합니다. 형제 다혼은 조상들의 지혜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행복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해요. 반면 무스타항의 한 청년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조차 없어요. 같은 고산, 같은 전통. 하지만 지금 한쪽은 선택을 시작했고 다른 쪽은 아직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셈이죠. 탈리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무스타항을 찾는 외국인 여행자들은 그 독특한 풍습에 매혹되면서도 한편으론 혼란과 충격을 느낍니다. 한국에서 온 유튜버 지호는 무스타항을 방문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큐멘터리를 보는 줄 알았어요. 한 여자가 셋의 아내라는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푸르바 가족과 며칠을 함께 지내며 같이 밭을 일구고 같이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비난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묵묵히 성실히 가족을 지켜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는 영상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문화란 이해만 하면 되는 걸까? 아니면 바꾸어야 하는 걸까? 사실 무스타항의 결혼 문화는 관광 홍보용으로 기색적인 전통처럼 포장되기도 합니다. 형제 남편제라는 단어 하나에 수많은 관광객이 눈을 반짝이죠. 하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여성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건 단순한 볼거리가 아닌 별표 감정과 인생이 얽힌 진간의 이야기 별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문화는 외부인에게는 이국적인 풍경일지 몰라도 당사자에게는 매일의 선택과 희생, 그리고 침묵의 연속인 것이죠. 마을 회관 앞에서 탈리가 외친 그날 이후 무스타항은 눈에 보이지 않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탈리의 가족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고 형제 셋은 각자의 방에만 머물렀습니다. 식탁은 텅 비고 밭일도 각자 따로 나갔습니다. 탈리는 홀로 오두막에서 아이를 안고 매일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비바람이 불던 밤, 그녀는 아이의 이불을 덮으며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하지만 갈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템바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얼굴로
오두막 문을 두드리며 말했죠. 돌아와. 이건 내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니잖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탈리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고 문 앞에서 두 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형제 셋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오직 눈빛만으로 갈라진 틈을 확인했습니다. 그 밤 이후 템바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누구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족은 조용히 단 두 형제와 탈리, 아이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탈리의 선택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는 인간이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는 작은 선언이자 큰 혁명이었습니다. 탈리의 행동 이후 무스타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처음으로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형제끼리 한 여자와 결혼해야 하지? 왜 여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 우리도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전에는 그런 생각조차 감히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인터넷, 학교, 도시로 떠난 친구들이 그들에게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한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은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랑 결혼했어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어요. 또 한 소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예전엔 형제들 중에 누가 더 잘생겼는지가 내 운명이었어요. 지금은 내가 누굴 좋아하는지를 생각하게 됐죠. 이젠 일부 마을에서는 형제 다혼을 거부하고 도시에서 따로 결혼하는 젊은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여전히 소수이지만 그들은 용기 있게 전통의 벽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 세대는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럼 땅은 누가 가질 건데? 자식 낳으면 키우는 건 누가 하니? 하지만 젊은이들은 천천히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리는 마을 여자아이들의 비밀스러운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몰래 그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언니, 그날 무서웠어요. 근데 멋있었어요. 그 변화는 아직 미세하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릴 차례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같은 피를 나눈 존재? 법적 서류로 묶인 관계? 아니면 함께 살아가며 책임을 나누는 사람들? 무스타항의 가족을 보면 우리는 익숙한 기준들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3명이고 아이는 누가 낳았는지 몰라도 모두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아이를 키우며 한 지붕 아래 서로를 지켜봅니다. 그 속엔 분명한 갈등도 있었고 억압과 침묵도 있었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책임과 가족의 협력이라는 가치도 살아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살고 이혼과 재혼, 1인 가구가 늘고 있죠. 그러나 무스타항에서는 한 아이에게 아버지가 셋이 존재하고 여러 명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오히려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 방식이 지금 시대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가족이란 결국 별표 책임과 돌봄의 관계 별표라는 본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탈리의 이야기는 단지 한 지역의 특이한 풍습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잊고 있던 공존, 희생, 그리고 선택의 소중함을 되짚게 해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여자의 삶을 따라 히말라야 깊은 골짜기 속 무스타항이라는 마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한 여자가 세 형제와 결혼하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묻지 않는 문화 속에서 그녀는 침묵, 고통, 그리고 결국은 선택이라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전통에도, 마을 전체에도
조금씩 균열과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질문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탈리였다면 이 결혼을 받아들였을까요? 사랑 없는 결혼, 공동의 책임, 침묵이 당연한 삶. 과연 그것은 가족일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타협일까요?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누군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고, 누군가는 사랑이 아닌 의무로 결혼을 하고 있으며, 또 누군가는 아직도 선택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현실 앞에서 단순히 충격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꼭 나눠주세요. 당신이라면 탈리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깊은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